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그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MG 하이잭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가 2004년 8월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3,00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3만원에서 한 36,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등장은 기동전사 제타건담 때부터 했었죠. 파일럿은 제리드 메사, 카크리콘 등등등 다양한 파일럿이 탑승을 합니다. 스펙만 놓고 본다면요, 생산 등의 효율은 좋은데 당시 같이 운영 중이던 이 짐2보다도 스펙이 떨어진다는 비운의 기체이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 제너레이터 문제 때문에 빔병기도 2개 이상 동시에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빔 라이플을 쓰면 빔 사배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녀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전 7점을 줄까 합니다. 프레임이 MG치곤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헐거운 고정성, 부족한 가동률, 이런 점에서 감점을 하게 됐는데, MG임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심지어 이게 구판 프리덤, MG 프리덤 다음으로 나온 녀석이라는 게 좀 더 충격이었어요. 프리덤 생각하고서 봤더니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쿠를 닮았지만요, 지온에서 운용하는 기체가 아니라 연방에서 운용하는 기체입니다. 심지어 연방 기체 치고는 상당히 동력선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설정상, 디자인이 아니라 설정상 연방에서 이제 지온의 기체랑 이렇게 좀 섞어서 좀 괜찮은 양산형을 만들자 하다가 이 녀석이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머리는 너무 그냥 자쿠죠. 생 자쿠인데, 일단 원래는 이 모노아이가 실입니다. 클리어 레드로 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동력선은 다 구슬깨기가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다 하나씩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두개골을 열어보면 내부에 레버가 있고요. 요거 레버를 이용을 해서 모노아이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움직이네요. 힘든데? 약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모노아이를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몸통에는 티탄즈의 엠블럼이 박혀있네요. 그리고 형식 번호도 같이 실로 붙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콕피트 같은 경우는 이 동력선이 연질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요 커버 자체를 아예 울려주면은 요 내부에 콕피트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완전 어두워서 안 보이네. 그래도 100분의 1 스케일의 파일럿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티탄즈 파일럿이에요.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콕피트에는 제리드 메사라고 적혀있는 실을 붙여주도록 되어 있죠. 백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요, 밑에는 빨간 색깔 버니어들과 약간의 가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볼 수 있고, 이 위에는 약간 스테빌라이저 같은 녀석이 있는데 좌우로도 가동을 하지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도 가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헐겁습니다. 엄청 잘못하면 진짜 너무 헐거워서 고정이 안 되는 수준까지도 가니까 주의하시고요. 겉에 커버, 이 플랩은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 부분에도 동력선이 굉장히 길게 나 있는데, 이 동력선 같은 경우는 이제 빔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손은 가동식 손을 사용합니다. 전지 가동 그런 건 없고요. 마디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2003, 4년 그 정도에 나왔던 그 손을 사용을 하죠. 이제 교체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어깨에는 쉴드가, 왼쪽 어깨에는 숄더 스파이크가 장비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이 스파이크의 커버도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뚝에도 이 연질 파츠로 해서 이렇게 동력선이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좀 펑퍼짐한 그런 호박 모양의 치마 같은 느낌이에요, 스커트. 뒤에 같은 경우는 빔사벨을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벨도 가동하고, 전면 스커트도 가동하고, 그렇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허벅지 쪽에 동력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무릎이랑 이어져 있는 동력선, 허벅지 위쪽에도 동력선, 그리고 뒤쪽에도 동력선, 상당히 많은 동력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운용하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이제 이렇게 거대한 추진 장치들이 달려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발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 발꿈치
예, 발꿈치가 아니라 앞꿈치에는 이게 회색이 실이에요. 예, 다소 어색할 수 있으니까 실 붙일 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 내부 같은 경우는 좀 넓은 편이어서 가동하기는 편해 보이네요. 이제 발바닥이나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생겼고 기본적인 외형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하이잭의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이라고 볼만한 부분은 일단 절반 까봤어요. 이렇게 좀 까봤는데 단순합니다. 머리에도 약간의 프레임이 있지만 이 머리 프레임 보려면 이 동력선 일단 한번 일단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선 이게 막 후수 떨어져요, 이 녀석. 그래갖고 좀 불편한 면이 있었고, 몸통 같은 경우는 내부 덕트나 아니면 콕피트 주변의 디테일 또는 등 쪽에 디테일이 좀 있는 편이었고요. 팔은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냥 동력선이랑 이런 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 편이었고, 그리고 다리 쪽은 허벅지는 없고 다리 안쪽 밑에 종아리랑 정강이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게 눈에 띄네요. 이렇게 확 하고 몰드가 많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라도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MG 하이잭의 무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메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쿠 머신건 카이입니다. 자쿠 머신건처럼 생겼으나 이 센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된 향상된 무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브 그립도 별도로 가동하기 때문에 자쿠 머신건 느낌 물씬 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 탄창까지도 이건 그냥 자쿠 머신건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이플이 있는데요. 여기 머신건 말고도 빔 라이플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제타 건담에서 연방이 좀 사용하던 마라사에도 이거 사용하죠. 그래서 똑같은 빔 라이플이 있는데 여기 서브 그립은 따로 가동 안 되고요. 이게 뺄 수가 있어요. 이게 보관할 때는 이렇게 빼서 보관하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탄창 분리가 되는데 참 은근 잘 빠지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히트호크가 있어요. 거대한 히트호크, 마치 도질차비의 히트호크를 연상케 하는 히트호크가 존재하는데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죠. 엄청 큽니다. 근데 이게 하이잭의 악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게 쉽게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 허리에서 봤었던 빔 사벨이 있죠. 그냥 수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빔 파츠는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빔 사벨까지 있고, 그리고 옵션 실드가 있어요. 옵션 실드, 티탄즈의 엠블럼이 실로 붙는 실드인데 자쿠 실드와는 또 다르죠. 하이잭에서 처음 달겨된 실드네요. 그리고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보면은 아까 그 빔 라이플의 탄창이 에너지 팩이 내부에 수납이 되고, 이 커버 안쪽에 몰드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은근 멋있네요. 팔꿈치에 장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포드가 별도로 하나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HG나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었던 녀석인데 MG에 처음으로 이제 입체화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부에는 미사일이 별도로 다 들어가는 데다가 가동은 좀 헐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발사하는 연출하듯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따로 레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툭 치면 빠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분할은 되어 있는 편이고, 아까 허리에 빔사벨 수납했는데 그 빔사벨 대신에 이 녀석을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거 허리에다가 쏙 꼽아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허리 양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미사일 포드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미사일 포드 뒤쪽에 보면은 요상한 고리가 하나 있는데, 고리 요거가 이제 히트호크를 수납할 수 있는 고리입니다. 히트호크를 이렇게 쏙 수납을 할 수 있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빔사벨 대신에 히트호크를 장비할 땐 이런 식으로 장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G 하이잭이 은근히 가동률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거는 가동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는 프레임 부분이 이렇게 별도로 가동하고 위아래로도 약간씩은 가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좀 아쉽습니다. 90도, 정확히 90도. MG? 이 바로 전께 프리덤인데 그런 생각이 좀 했어요. 여기는 좀 어깨 프레임 부분 가동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허리는 볼관절이어서 손쉽게 그냥 편하게 가동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을 또 신경을 많이 쓴 편인데, 이 무릎 앉는 자세 때문인지 고관절 자체가 별도 가동하면서 앞뒤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좌우 전부 다 프레임 자체가 앞뒤로 가동하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쓴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체가 볼관절이기 때문에 고정성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특히나 다리는 무겁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의 고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가동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뒤쪽에 동력선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동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동력선은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발목도 은근히 신경 많이 썼는데 이렇게 뽑아보면 발 자체가 뽑히냐, 내부에 볼관절이 2개예요. 그래가지고 가동할 때 그래도 신경 많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축관절이 아니라 볼관절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고정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좀 헐거워질 수 있어요. 대신에 발바닥 자체가 가동을 해서 좀 신기하게 무릎을 꿇을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해둔 거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MG 하이잭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MG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꽤 있었고요. 특히나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 하이잭 발매 바로 전에 발매한 게 MG 프리덤이거든요. 그게 프리덤이랑 되게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프리덤은 꽤 고품질이었는데 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한 녀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프라 생활 되시고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빠빠싱.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